안녕하세요. 우리 한국 경제에 지금 추가로 피박살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중공 경제는 앞으로 추가 박살 날 것 같다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중공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같이 죽자, 니 죽고 내 죽자, 막 물귀신 전략으로 개기면서 미국 대선까지 질질 끄는 이런 전술을 구사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중공경제만 추가 박살 날 것 같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영상과 관련해서 한국 경제는 중공보다 먼저 피박살 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유는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플러스 차이콤 리스크 플러스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중공 문제가 더 심각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8월 상순까지 수출입 실적이 조금 전 공개되었죠. 표 한번 보십시오. 아주 끔찍합니다. 한국 수출 폭삭 망하고 있다는 사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싫어도 인정해야 합니다. 8월 상순 수출 22.1% 감소한 115억 불, 수입은 13.2% 감소한 141.8억 불, 그래서 무역 적자가 26억 불 이상입니다. 물론 그 무역 적자 여부는요, 8월 중순, 하순, 즉 월 전체 실적 다 봐야겠지만 저는 이미 구조적, 추세적 무역 적자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고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출 감소세보다 하반기 더욱 가속된다는 사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수출 관련된 저희 주장 두 가지가 다시 확인되었는데요. 1. 원 환율 폭등을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수출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 수입 감소보다 수출 감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즉, 과거의 불황형 흑자가 아니라 이제는 불황형 적자 구조가 고착된다는 겁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경상수지 적자로 연결되기 쉽고요. 그래서 달러 공급 감소라는 이런 연쇄적 부정효과 미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데이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상 상속을 부정하는 역사상 최악의 악질 상속세법이 있고요. 고임금 고세율, 그래서 한국 경제는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한국의 제조 평균 비용은 미국보다 높다는 자료 제가 여러 번 같이 보았습니다. 노동시장 경직성, 또 이념노조, 정치노조로 전락한 이런 노동운동, 기업의 상품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인데 그 요소시장인 노동시장이 노조한테 장악이 되어서 독과점처럼 기능하고 있는 이런 미친 한국에 기업은 당연히 투자 안 하고요. 떠나게 됩니다. 네. 이것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입니다. 여기에는 금년 또는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도 포함됩니다. 매년 40만 명씩 생산 가능 인구 순 감소가 앞으로 수십 년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분석한 것이어서 더 이상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미 올린 영상 참고 바랍니다. 이미 직전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공은 트럼프가 내년 2020 대선에서 낙선되고 민주당의 아무개와 협상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와 협상하는 것보다 유리하겠다는 이런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낙선에 집중하고 또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중공 자국 경제가 타격을 입더라도 글로벌 경제 후퇴와 미국 경제 힘들게 만들면 그러면 트럼프 낙선되거나 아니면은 트럼프가 협상 태도를 완화해서 중공에게 좋은 그런 굿딜을 할 가능성, 여기에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공의 계산은 착오다, 틀린 거다. 저는 이렇게 이미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중공의 이러한 전략 수정을 플랜 B로 대비한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3천억 불 10% 추가 관세 때렸고 위안 환율 폭등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해버렸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에 트럼프의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은 이 내용은 앞부분에 올려져 있습니다. 중공이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지 않는다면 9월에 예정된 무역협상의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둬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에 추가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주문하면서 협상 없는 미국의 성장, 즉 노딜 성장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공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공세 충분히 예상되고요. 중공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추가적으로 본격적으로 박살 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경우 한국 경제는 어찌 될까 이겁니다. 한국 경제는 차이콤 리스크라고 하죠. 제가 이름 붙인 건데 차이콤, 차이나 커뮤니스트, 중국 공산당 리스크에 현저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간재를 중공에 수출하고 즉 중공을 우회해서 미국과 세계에 수출하는 이런 구조인데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서 중공 수출 비중 아직도 가장 높죠. 지금까지 중공 경제 어려워지는 것보다 한국이 더 심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거는요, 뭐 중공 수출 감소하는 이런 데이터 볼 것도 없이요. 환율과 주가지수 움직임으로 충분히 이런 판단 가능합니다. 앞으로 중공이 망가지기 전에 한국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 쉽게 추론됩니다. 결국 중공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구조조정, 이거는 일부 또는 전부 중공 철수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그 구조조정이 예상이 되는데 이거 모두 비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네.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 비용 부담 능력이 있지만 중소기업들 매우 힘들어지겠죠. 한국의 중공 수출 추가 감소할 것이고요. 중공 투자 금액의 안전성도 위협받을 겁니다. 원래 투자라는 거 이게 금융투자이건 실물투자 즉 사업투자이건 더 많은 수익을 목표로 위험 부담하는 행위 아닙니까? 과거 중공 진출 붐이 있을 때 중공 진출한 것 자체를 저는 나무랄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중공 상황 전개에 따라서 다시 진입을 검토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00% 확신합니다. 중공이라는 시장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고요. 시장이 있는 곳에 투자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위험 관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책임입니다. 기업의 부담입니다. 문제는요. 기업이 돈 벌어야 세금으로 처먹고 싸지를 수 있는 정부는 지금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기업이 할 부분이 있고요. 한국 기업들 보호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할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한국 정부는 어디서 무슨 지랄을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일본은 한국의 적이 아니고 지금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사실이 없는데 일본과 전쟁하자고 선동질 해대고 일본과 싸우자는 덩신 꼴통들은 항일투사다, 애국열사다 이지랄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친일파 국민들은 매국노라고 이렇게 국민을 편을 갈라서 싸움질 시키고 애송이 새끼는 말이죠. 죽창가 털어대면서 선동질하는 토착 빨갱이 애송이 새끼들. 심지어 북한 공산당과 연대해서 일본과 전쟁하자는 토착 빨갱이 한시직 무슨 새끼들. 웃기지 않습니까? 멀쩡하던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파탄을 내고요. 강력한 동맹이자 협력관계이던 일본을 이제는 무시무시한 경쟁자로 둔갑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기업들 더욱 힘들게 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기업들 지금 죽어날 판인데 도대체 지금이 일본과 무역전쟁을 할 시기입니까? 일본과 싸워서 얻을 것이 뭡니까? 최소한 앞으로 1년간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더 좋아지겠습니까? 노죠. 네버입니다. 결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더 나빠지겠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하고 중공 망하는 통에 한국 기업들 피해 줄이고요. 구조조정 도와주려고 골머리 싸매고 노력해야 할 판에 일본과 전쟁하자고 지랄하는 토착 빨갱이 무리들 아닙니까 저거? 그것도 북한 공산당과 힘을 합쳐서 연대해서 일본과 전쟁하자고 지랄입니다. 일본 관련해서는요. 문재인의 계산차고 이미 한국은 일본에 졌다. 한국 경제 더 급속히 망개진다. 뭐 이런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 자신도요. 일본에게 지는 건 매우 싫지만은 이것이 팩트입니다.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더 필요하겠습니까? 중공이 추가 박살나기 전에 한국이 먼저 피박살 날 것이라는 점 동의가 안 되십니까? 싫어도 이것이 팩트라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면서 세계 3대 경제대국이고요.
인권 보장하고 있는 그런 세련된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자랑스럽고 스마트한 친일파 국민들하고요. 토착 빨갱이들 거짓 선동에 쏘가서 죽창가 씨부리며 북한 공산당과 연대해서 일본과 전쟁하자는 등신들로 지금 한국이 갈려서 싸움질하는 통에 한국 경제가 지금 폭삭폭삭 망가지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 실적이 박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원래 기업이 이익 폭삭 줄어들면요, 법인세 같이 폭삭 줄어들겠죠. 내년부터 흥청망청 푸줄 돈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뻔하죠. 개인들 세금 더 강탈해 가려고 눈이 벌게져서, 원래 빨갱이들이니까요. 지랄을 할 테고. 이게 힘들면은 빚내서 계속 흥청망청 하려고 혈안이 될 거 아닙니까? 토착 빨갱이들은요, 한국이 망해도 자기들 권력만 유지하면 저것끼리 흥청망청 누릴 수 있다고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빚내고 세금 더 거두는 거, 이거 둘 다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겁니다. 지금도 세금 너무 높아서 감세를 해야 하고요. 빚낼 것이 아니라 지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입니다. 즉, 국내 정치 불안과 싸움질은 계속된다, 더 심해진다, 이겁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쌓이고 쌓인 그 한적한 경제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너르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통해 주로 한국의 내수기업들, 중소기업들 박살이 나고 있는 거죠. 글로벌 대기업들은요, 정부가 사실상 지금 침입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 활동, 정부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이런 꼬라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기업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해나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의 내수기업들, 중소기업들 박살이 나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경제 망하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 경제 위기는 경제 파트 부속품 몇 개 교체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 등등 임시직 세금 구더기들 몇 마리 교체해봤자 아무 소용없을 것으로 봅니다. 토착 빨갱이 몸통을 제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경제 위기 진행 경과 계속해서 냉철하게 추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